오늘 2부에서는 주말 동안 가장 핫한 이슈가 됐던 두 명의 정치인을 연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개성공단 폐쇄 이후 파장과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인물이죠. 개성동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개성공단 탄생의 산파 역할을 했던 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동안 전북 순창에서 칩거해온 정 전 의원이 이 개성공단 문제가 터지자 강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 정계 복귀를 한 셈이 됐죠. 이러자 정치권에서는 여기저기서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직접 만나겠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참 근데 이제 좀 좋은 얘기를 오랜만에 모셨어야 되는데 제가 오랜만에 모시는 분들은 꼭 좋지 않은 일로 모시게 돼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별명이 개성동영인 분한테 이 개성공단 폐쇄 소식 어떻게 들렸나요? 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개성에 투자했던 업체 124개 공장의 임직원들, 노동자들입니다. 기술자들입니다. 업체 대표입니다. 또 거기에 협력업체 5,000개, 12만 명이 넘는 분들.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밥줄은 생명줄입니다. 분들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근데 정부는 이 개성공단 중단이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논리입니다. 어제 그 홍영표 통일부 장관 발언 들으셨겠지만 개성공단에서 번 돈의 70%가 당 39호실과 서기실로 들어가서 무기 사고, 핵실험하고 이러는 데 쓰였다. 비록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근거 자료도 정부가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발언입니다. 비록 공개할 수 없지만 그 근거 자료도 정부가 갖고 있다. 비록 공개할 수 없지만 근거 자료를 정부가 갖고 있다. 이거 국회가 밝혀야 합니다. 여야가, 야당이 특히 외교통일위원회를 즉각 소집해서 아마 소집됐다면 여기서 국회의원들에게 열람시켜주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요. 첫째, 1월 6일 날 북한이 핵실험한 뒤 2주 뒤 1월 22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1월 22일이요? 1월 22일에 홍영표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후입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며칠 전에 기자들 브리핑에서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당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이 무기로 흘러들어갔다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다.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또 하나요. 지난번 3년 전에 그 개성공단이 중단됐을 때 유엔이 제재 결의를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 제재 결의에 따라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2013년도에, 2014년도에, 2015년도에 3년 동안 개성공단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재 이행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개성공단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없다 해서 있다로 180도 선회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배후가 왜 그렇게 선회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시죠. 그 이유, 그 배후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요? 하나는 북한의 붕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 1일 날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붕괴론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통일을 이루겠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것이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를 NSC라는 시스템 말고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럼 그게 옳다고 보세요? 옳은 방향이라고 보세요? 틀렸죠. 그건 대단히 위험하죠. 위험한 방법이 생각. 아니죠. 북한 붕괴론은요,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당시 예.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 예. 석 달 안에 무너질 것이다. 아니 최대한 3년 안에 무너질 것이다. 북한 붕괴론으로 오락가락하기를 16번 했던 것이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예. 번째는 붕괴론이 배후에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책 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심각합니까? 이것이 이렇게 180도 정부의 입장을 바꾼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위안부 협상 문제, 예. 대북 확성기 재개 문제, 예. 개성공단全面중단 문제 예. 다 대통령 혼자 결정했습니다. 해당 부처에 검토, 토의한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영향을 국제사회에 미치고 어떤 영향을 타 부처에 주느냐 등등에 대한 예. 검토가 전무합니다. 아니 설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하고는 상의를 하고 뭐 부처 얘기를 들었겠죠. 정부에요. 예.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죠. 제가 그 위원장 출신입니다. 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자, 이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서 NSC가 열렸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열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정책 결정, 특히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해서 1번은 평화입니다. 예. 2번이 국익입니다. 예. 1번이 국익이고 2번이 평화지요. 그런데요. 이 개성공단 중단이 과연 어떤 국익을 가져왔느냐. 미국의 국익에는 봉사합니다. 중국의 국익에 봉사합니다. 일본의 국익에 봉사합니다. 대한민국 국익은 어디서 쳤습니까? 평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평화 정책입니까? 예. 반평화 정책이죠. 자, 긴장 갈등 조성 정책이죠. 긴장 갈등이 격화되는 정책이죠. 반평화 정책이고 대결 정책이고 강압 예. 정책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적 요소도 있습니다. 헌법 대한민국의 위반. 헌법 4조는요. 예. 이 평화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 통일 정책과 위반되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 정책은요. 평화 경제가 첫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평화 경제의 핵심이 예. 개성공단이잖아요. 그럼- 꽃은 어디서 피나요? 예. 꽃은 땅에서 피지요. 땅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땅이고요. 꽃이 경제입니다. 예. 경제를 꽃 피우려면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요.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 자체가 저는 흔들리고 이것은 있다. 잘못된 정책입니다. 정동윤 전 장관님. 그러면 지금 예. 말씀을 좀 종합해 보자면 통일부 예. 장관이 1월 22일에는 개성공단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개성공단 문 닫고 나니까 우리가 이 자금이 뭐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발언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 예. 주무 장관도 이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가 나오고 스텝이 엉키고 말이 꼬이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 제대로 된 장관이라면 이럴 때 자신의 철학과 이분은 아마 학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입니다. 예. 이분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하는 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중령과 대령도 장군이 말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예. 이것이 열린 리더십입니다.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입술이 불탔던데요. 고민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본인이 이 개성공단 중단이 가져올 파장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킥을 걸고 장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젠가는 끝날 자리잖아요. 예.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국정원장도 그렇고 NSC 멤버라면 자신들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적어도 시스템은 가동하도록 조언했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뭔가 엉켜서 돌아가고 있는 개성공단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전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뭐 국회 연설이 이제 내일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듣고 요건 또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전 의원님, 정동영 전 의원님. 예. 그나저나 이제 개성공단 문제가 이렇게 예기치 않게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만 공식적인 정계 복귀 발표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설 끝나면은 예. 입장을 정리해서 하고 저도 이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재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문제가 예기치 않게 터지면서 제가 출마자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 발을 내딛기 전에 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예. 그리고 특히
특히 지금 이 순간 가장 비참한 처지에 몰려있는 124개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사실 약합니다. 예, 정부에게. 예. 정부 앞에 약한 그 기업인들이죠. 예. 이분들의 처지를 대변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3년 전에도 같이 싸웠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며칠 뒤에는 제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습니다. 아, 며칠 뒤. 그럼 이번 주 중후에는 뭔가 좀 내놓을 정확하게. 그래야죠. 그저께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하고 건너갑 전 상임고문, 정대철 전 고문, 이훈평 전 의원이 찾아와서 함께 만나셨어요. 또 천정배,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모두 정동영 전 의원하고 함께하고 싶다. 아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그쪽으로 좀 정하신 건가요? 오늘은 개성공단 문제 중에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그 이야기도 중요합니다만 이 이야기도 못지않게 관심이어서요. 며칠 뒤에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면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언론입니다. 언론이요, 받아쓰기 언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독재 시절에도 양심 언론이 있었기 때문에, 양심 언론이 선봉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독재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이 단순히 개성공단 공단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미래 문제입니다. 통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저는 CBS 김현정 뉴스쇼를 기대합니다. 양심 언론으로서 좀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널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당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믿습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시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는 걸까요? 자꾸 정치적인 부분을 모르시는데 잠깐 여쭙고 끊으려고 합니다. 개성공단 얘기를 좀 어차피 그렇게 들으셨으니까 이 개성공단 때문에 사실 청년들 저는 앞길이 저는 막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성장 잠재력을 어디서 확충할 것입니까? 인구는 줄어들죠. 생산성 약해지고 있죠. 그다음에 투자처는 마땅치 않죠. 어디선가 물꼬가 터져야 합니다. 이게 개성공단입니다. 이게 북방외교, 북방정책, 북방경제 무역으로 가야만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다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아무리 어디 출마하시겠느냐, 어디로 나가시냐 이거 여쭈어도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신기남 의원이 출연을 하세요. 공교롭게도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 주역들 천신정 세 분이 다 당을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심경은 한 말씀 하실 만한데 어떠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도 며칠 뒤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며칠 미안합니다. 뒤에. 이 안타깝고 착잡하고 이런 심정은 뭐 당연히 있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었습니다.